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 16분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백설공주의 거울아 거울아입니다. 마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에게 미래를 알려다오 라고 하니까 거울이 제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거울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이정표로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미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료들이고 거기서 추가적인 자료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있다 없다 여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자료들을 조합을 해서 큰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그 시나리오에서 조금씩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큰 시나리오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나리오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나리오 수정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정 구슬이나 마법의 거울 같은 건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표나 제가 보시는 지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할 때 쓰는 자료들이 특별한 것들도 없다. 유일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다.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경험과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조합하는 능력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차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 꾸준한 공부와 경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같은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시면서 시행착오의 시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각각 다른 상황을 가지고 계시고 보시는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도해보지 않으면 이런 능력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시고 꾸준없이 꾸준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황을 제가 게시글로 올려드렸는데 이걸 계속 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시황 분석을 올릴 때 그냥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때처럼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들여다보고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들과 맞춰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조금 올리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어그러지니 책을 본다든지 자료를 보는 것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내용이 좀 길었지만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특별한 게 없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본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오늘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처음 보시는 건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이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0.348 이 수치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음봉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어갔지만 시그널이 전환하려고 하는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조금씩 시그널이 뭉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락 속도가 점점 둔화될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RSI를 보더라도 과매도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C 근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이게 10년물과 2년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역전 현상까지도 갈 수 있고 역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짜놨어요. 여기서부터 201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3자로 내려올 건데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시나리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시그널이 지금 엇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서 큰 시나리오가 변경이 필요하겠죠.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3, 5파로 내려온 이후에 큰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된 이후에 새로운 파동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시나리오 플랜을 변경하는 겁니다. 큰 틀은 잡아두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보고 그래프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마법의 수정 구슬과
거울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10년물과 2년물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를 봐야 되겠죠. 2년물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두 개를 벌써 만들었고 마지막 상승 추세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끝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요? 끝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5파, 마지막 5파의 5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또는 5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스토캐스틱과 RSI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파동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끝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또 할 거예요. 2년물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패드 와치 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보실 수치는 대략 2%다. 2.15%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패드 와치 툴에서 보고 있는 연말 금리도 대략 이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패드 와치 툴에서 보는 12월 14일까지 12월 14일 날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225에서 250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2.15에서 근접한 수치까지 나와 있죠. 이 수치가 맞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즉 마지막 5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25에서 250까지를 보는 예측치가 19.8%, 약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44.5%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보다 금리를 이 수치로 보는 사람들이 2배가 늘어났다. 20%가 40% 됐으니까 2배가 늘어났다. 기존에는 200에서 225bp가 더 많았죠. 그전에는 200에서 225bp 36.6%였는데 지금은 24.8%로 줄었고 오히려 0.25%를 한 번 더 올려서 225에서 250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거예요. 즉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할까? PC 근원 물가지표가 계속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본 자료를 보시더라도 제가 어떤 자료를 따로 보거나 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PC 근원 물가지표를 봐야 되겠죠. PC 근원 물가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2월 25일 날 발표됐을 때 발표치가 6.1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월 28일에는 5.8%였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표 수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이 격차가 얼마인지,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를 보고 여기도 발표 예상치를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6.4%, 3%이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6.34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발표 수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가 지표가 점점 올라가니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같이 올라갈 것이다. 어느 정도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더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해서 상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일부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보시죠. 코스피 200을 보시게 되면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 5파를 진행 중일 것이다 라고 봤고요. 현재 파동을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파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367.12를 여기 보시면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녹색 갭을 현재 하단을 뚫지 못하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현재 과매수권에 들지 않았지만 과매수권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즉 힘이 소진이 다 되었다면 367.12를 도전하지 못할 것이고요. 힘을 한 번 더 응축해서 여기와 같이 한 번 더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여기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파형 형태를 봤을 때는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든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367.12로 보고 있고, RSI는 그러면 상단권을 여기 보시는 상단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367.12를 거쳐서 여기서부터는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파동이 이렇게 될 겁니다. 1파, 2파, 3-1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3-1파가 여기까지로 해서 완료가 된 이후에
3-2파가 또 367.12를 테스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반적으로 가장 큰 3-3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파동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월봉 기준으로 이미 대략적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이렇게 20년 정도의 장기 상승 파동이 5파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3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파를 제가 어떻게 봤냐면 3, 3, 여기가 5파로 나오는 이렇게 큰 형태의 조정 파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조정 파동은 대략적으로 기존의 히스토리들을 봤을 때는 0.5에서 0.618, 50%에서 61.8%까지 20년 정도 올라왔던 파동을 되돌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RSI 역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들 하나하나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올려뒀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정표들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수정구슬이나 마법의 거울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들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만 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월봉 기준으로 전체적인 파이 형태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파가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거가 현재 첫 번째 상승파동, 두 번째 상승파동, 그리고 현재 마지막 상승파동 세 가지의 추세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5파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 다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파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3파가 내려올 수 있겠죠. 3파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5, 3, 5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40년에 국채 금리 사이클이 돌아왔고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충격 파동인 5파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히스토리만 봤을 때는 뭐 70% 가까이 내려와야 되지만 그건 히스토리가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밖에 없어서 하락의 구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그려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형을 보게 되면 5파로 내려온다면 5파가 5파 형태로 내려온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1파를 먼저 그려뒀고 현재는 5-2파로 반등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파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겠죠. 5-1, 5-2, 5-3, 5-4, 5-5 그리고 난 이후에는 3파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올라오고 다시 5파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큰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큰 5, 3, 5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수치들이 있죠. 이런 수치들이 나중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5파를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파를 그리고 있는데 반등파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제가 옵션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3파로 올라온다 또는 5파로 올라온다.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5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이 마지막 파동이 끝나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4,690.77이에요. 5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14,690.77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는 과매수권은 아니지만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즉 오늘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시도를 해서 올라가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바닥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크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5파가 대부분 다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파동을 그려놓고 작은 파동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지 저항은 제 초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렇게 시황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이런 빨간색과 주황색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말 중요한 영역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빨간색과 주황색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알려드릴 상황이 생기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에게는 특별한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금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스닥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파가 다 완성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150.48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스토캐스틱은 현재 과매수권에서 시그널이 격차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두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이상을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하락 중 반등으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입니다. 오파로 올라갔으니까 오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내려오는 파동이 385 내려오는지를 본다면 5, 3, 5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 시황과 미국 시황을 같이 봤을 때는 같은 파형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한 이후에 크게 내려갈 때는 같이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형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완료된 이후에 하락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혹은 그 윗단에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큰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언급되지 않은 다른 시황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